반갑습니다. 은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시술 추천 그리고 비추천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레드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 시술은 꼭 해보세요 하는 것들을 막 올려주시면 그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시술들이 미약하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건 괜찮아요? 이건 조금 별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했을 때도 괜찮았던 시술들 또 이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 하는 시술들까지 공유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제가 피부에 관련된 시술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엑소좀을 제가 맞아봤어요. 리쥬란하고 쌍벽을 이루는 피부가 좋아진다 하는 그런 주사 중에 하나잖아요. 리쥬란은 손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엑소좀은 인젝터를 이용해가지고 흡착해가지고 맞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덜 아프다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속건조도 좀 개선을 해준다고 하고 좀 윤기 나는 피부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엑소좀을 맞았습니다. 보통 3회를 맞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1회만 맞았어요. 그 가격 대비 저한테는 막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보통 건성 피부이신데 피부가 얇거나 트러블이 좀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엑소좀 짱 추천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피부는 아닌데 조금 더 탱글탱글한 느낌, 수분감을 주는 느낌, 건강한 느낌을 주는 주사를 맞고 싶어라고 하시면 저는 차라리 리쥬란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주베룩 볼륨인데요.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안전한 시술이다라고 하길래 제가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진짜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주베룩이라는 게 자체가 원래 필러 성분인데 막 흔들어가지고 수화를 해서 얼굴 전체에다가 주사를 한 다음에 볼륨이 싹 차오르게 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는 대박이 나신 분들은 진짜 효과를 많이 보고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하는 시술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좀 제가 애매하다고 느낀 건 의사 바이 의사, 병원 바이 병원일 수도 있는데 제 동생이 공장형 병원에 가서 이 주베룩 시술을 받았는데요. 부작용이 났어요. 네. 좀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동생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신혼여행에 간 사이에 자기 맘대로 좀 저렴한 병원이다 하고 가서 볼륨을 영업을 당해서 맞은 거예요. 그 실장님이 트러블에도 주베룩 볼륨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객님께서는 얼굴 볼륨감도 좀 살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인 콜라겐 재생을 위해서 주베룩 볼륨을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동생이 맞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맞고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 코 밑에 있는 이 붉은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게 얼굴 전체로 다 퍼지고 짜지지도 않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두드러기도 아닌 것 같은 여드름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얼굴 전체에 싹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절이라고 또 말을 못하는 게 얼굴 전체가 땅땅해지면서 뭘 이렇게 만졌을 때 뭐 뭉치거나 그런 느낌은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주베룩에 대한 알러지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냐라고 했더니 주베룩한테 말을 해야지 왜 나한테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개빡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걸 바르면 바를수록 얼굴이 더 약해지기만 하고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이 트러블이 더 심해지고 애는 막 더 스트레스를 받고 병원에서는 다음에 얼굴이 가라앉으면 또 주베룩을 맞아봐라. 이거는 우리 병원의 탓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병원을 몇 군데를 돌았는데 병원들에서도 이거는 주베룩 키닥터한테 가봐야지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원래 피부과가 이 피부과에서 부작용이 났으면 이 피부과에서만 해결을 봐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베룩 회사랑 우리랑 연결을 해줄 거냐라고 했더니 또 그거는 아니다. 아무튼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 주베룩 볼륨에 대한 그런 의심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동생이 시술을 하고 괜찮다고 했으면 저도 했을 것 같은데 얼굴이 막 그렇게 싹 뒤집어진 걸 보니까 이거 무서워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주베룩이 성공 사례들을 보면 피부도 좋아지고 볼륨감도 차고 팔자주름도 옅어지고 눈밑주름도 옅어지고 성공 사례 굉장히 많은 거 맞는데 병원 진짜 잘 따지고 가셔야 되고, 결론적으로 동생이랑 이제 다른 병원들에 가서 약도 받아보고 그 병원에서 주신 스테로이드 연고 받아보고 했는데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얼굴 어떻게 해야 될까? GPT가 아무것도 바르지 마. 스테로이드 절대 바르지 말고 정말 순한 크림 같은 거, 시카 크림, 진정 크림
크림 이런 것만 바르고 화장품 다이어트를 해야 돼. 이제 동생이 스테로이드를 딱 끊고 이 아토팜 크림하고 더하르나의 시카 크림 요런 정도만 왔다 갔다 발라주고 선크림까지 싹 끊었더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주베룩의 효과가 슬슬 나타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 볼륨이 살짝 차기는 차더라고요. 이마 볼륨이나 뭐 이게 앞 볼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동생도 저처럼 사실 얼굴에 그렇게 살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조금만 살이 빠지면 얼굴이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살짝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모든 시술은 확실히 이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또 이렇게 부작용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병원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해보시고 시술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피부에도 관련된 시술인데 바로 토닝하고 잡티 레이저예요. 일단 토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회를 진행을 했었고 잡티 레이저는 스타워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주셔가지고 5회 진행을 했는데 일단 토닝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잡티 레이저랑 토닝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토닝 진짜 했을 때 피부가 밝아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눈에 띄는 그런 밝음까지는 찾아보실 수가 없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조금 밝아지는 건 당연히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1회에 지금 얼마짜리야.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우와, 너 얼굴 좀 하얘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루 종일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어제보단 좀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 이 정도의 느낌 있죠, 여러분. 서서히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토닝을 하고 나서 피부가 진짜 많이 얇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피부 얇아지는 데 있어서 그런 느껴지는 불편함들이 저는 좀 더 싫더라고요. 일단 토닝을 받고 오면 얼굴이 좀 화끈화끈 자극거리는 느낌이 며칠 가기도 했고 트러블 같은 게 왕녀드름 같은 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트러블에 또 주사를 놔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또 놔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원래 같으면 안 놔도 되는 트러블, 그리고 맞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사들까지 제가 맞아가면서 이걸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좀 비추?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속건조가 심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토닝을 하게 되면 좀 건조함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수분 관리 잘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수분 보습 관리를 해주면서까지 얼굴을 밝아지게 한다는 게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또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행을 다녀와서 얼굴이 조금 시커매졌을 때 토닝을 딱 받아주니까 약간 내 얼굴로 돌아오는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 부분 좀 조삼모사인 게 뭐냐면 토닝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더 잘 타요. 그래서 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셔야 되는데 토닝을 받은 피부는 더 타. 근데 그 얼굴에 다시 또 토닝을 해. 그러면은 내 얼굴이 원래 탈만치만큼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차라리 여름 시즌에 여러분들이 외출하셔야 되는 일, 행사, 뭐 휴가 다 끝내시고 저는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신다면 그때 저는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뭐 미백 앰플 이런 거 되게 잘 나오잖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콜라겐 먹고 비타민C 먹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글루타치온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먹는 걸로 하는 거나 뭐 토닝을 받는 거나 막 그렇게 엄청나게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살짝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피부가 얇아지고 트러블 생길 수 있다, 요거 좀 체크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잡티 레이저를 끊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워커였나? 아무튼 그때 당시에 최신 장비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 공장용까지는 아닌데 원장님이 꽤 많이 계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손 탔거든요. 3번 정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5번 맞는데 3번 바뀌었어요. 내가 운이 좋아서 되게 좋은 선생님들만 만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손 타는 품목은 아니구나. 그래서 어디 병원이 잘해요, 뭐 얼마를 더 내고 그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런 고민 해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저렴한 병원에 가서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병원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좋으냐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트러블이 한 번 나면 자국이 남을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원래 흉터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여기에 기미가 있는 피부인데 이걸 그냥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미인 거지, 저는 유전적으로 생기는 오타모반이라고 해서 기미는 요 정도 층에 생기면 오타모반은 요 정도 더 깊은 층에 생겨서 레이저를 더 깊숙이 조사를 해야지 없어지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 제 사진을 보고 지금 제 얼굴을 딱 보잖아요. 너무 깨끗해.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 이 정도면 만족. 나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시술이고, 오탑 오바는 요 정도 깨끗해지지만 여드름 자국이나 기미, 뭐 흉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깨끗해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라는 것도 사실 피부에 영향을 주긴 하잖아요.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저 취한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얼굴이 그대로여서. 근데 지금은 술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딱 이 오타보마 레이저 한 대 있죠. 여기만 겁나 빨개져요. 그래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잡티 레이저는 완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보톡스 말씀드릴 건데요. 주기적으로 턱 보톡스 맞고 있고, 그리고 결혼식 전에 제가 이 밑에 약간 이중턱? 불의옥잠처럼 여기가 이렇게 볼록한 게 싫어가지고 침샘 보톡스 한번 맞아봤고, 한 벌써 10년쯤 됐네요. 제가 이제 종아리 보톡스도 맞아봤어요. 그래서 요거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턱 보톡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셨을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옆으로 살짝 돌려보면 제가 여기 좀 턱뼈가 작진 않아요. 거기다가 근육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일단 갸름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이 턱 보톡스를 맞기 시작한 건 맞거든요. 한 4, 5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맞아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살이 많이 없어서 유닛을 괜히 많이 맞았다가 여기가 되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적은 양으로 그냥 되게 기간을 길게 해서 맞아주고 있는데, 확실히 턱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 근육이 싹 처지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갸름해 보이고 살도 조금 빠져 보이고, 좀 저는 이 턱이 네모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남자 같은 그런 턱을 가진 느낌이었는데, 보톡스를 맞고 나면 좀 갸름해 보이고 좀 여성스러운 턱이 되거든요. 물론 원래부터 이렇게 갸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턱 보톡스가 만족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네모네모 빔을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너무 만족스럽고, 중요한 건 턱이 안 아파요. 잘 때 약간 이를 다물고 자는 습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턱이 너무 아픈 거야. 맨날 내가 이렇게 물고 자니까. 근데 턱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을 자기가 저절로 힘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턱이 안 아파요. 뭐 물론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톡스를 맞는 거기도 하지만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보톡스를 맞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꾸준히 잘 받고 있는 시술이고, 두 번째로 침샘 보톡스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다가 보톡스를 맞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이중턱이 좀 있는 사람인데 앞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옆으로 살짝만 고개를 돌리면 이게 이렇게 보였어요. 그게 저는 좀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쪽 약간 부풀면 침샘 보톡스를 맞아보셔라 라는 이제 인터넷 글이 있어서 여기를 받았어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눈에 띄게 막 엄청 작아졌다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아직은 살짝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 리프팅을 딱 때려주니까 바로 싹 정리가 돼서, 물론 다이어트도 조금 하기는 했는데 확실히 제가 결혼식 때 또 30대에 오랜만에 이제 얼굴 리즈를 한번 찍은 것 같아요. 이게 노력이 참 많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아무튼 침샘 보톡스는 뭐 주기적으로 맞을 시술은 아닌 것 같지만, 저처럼 여기 침샘이 커져가지고 얼굴이 커 보여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침샘 보톡스에 리프팅까지 하셔야 눈에 띄는 효과가 있어요. 침샘 보톡스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리프팅만도 안 되고 이거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아리 보톡스 설명드릴게요. 자, 종아리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바야흐로 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승무원 준비를 한다고 좀 까불 때여가지고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164인데 49kg까지 뺐었거든요. 원래 저 같은 통통족들은 그렇게 살 빼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좋아하는 술을 다 마다하고 살을 뺐는데 종아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종아리가 큰 편이거든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집 식구들은 다 다리가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또 검색을 막 해보니까 무슨 종아리 퇴축술 이런 게 있대. 엄마가 되게 친하게 지내시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종아리 수술은 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떡해, 난 종아리가 얇아져야만 하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이제 혼자 성형외과를 검색해서 갑니다. 그래서 먼저 상담실장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종아리 퇴축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걸 들어봐도 신경을 막 차단을 해가지고 근육을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다리가 얇아지게 된다 뭐 이렇게 막 해주시니까 이거 좀 무섭다. 이거는 막 함부로 하는 수술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고민하시고 언제 수술을 하시겠어요? 제가 날짜를 잡아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막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거 말고 그냥 종아리 보톡스만 맞고 갈게요 이랬더니
종아리 보톡스는 효과가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그때는 그냥 나오면 안 될 것 같았어. 뭐라도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종아리 보톡스를 맞겠다고 했고, 그때 당시에 17만 원인가 주고 맞았어요. 근데 내가 얼굴 보톡스 2만 원 3만 원에 맞던 제가 종아리 보톡스가 그렇게 비싸다고 말도 안 해줘놓고 돈도 없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종아리 보톡스를 17만 원을 주고 이제 맞았는데요. 이렇게 깨금 발을 서가지고 종아리 알을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알에 맞춰서 근육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다 주사를 막 꽂아서 맞는데요. 아 너무 아픈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다리가 모양이 완전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지금도 조금 느껴지거든요. 제가 병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저한테 그거는 당신의 종아리 알이 큰데 너무 조금 맞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보톡스를 더 맞으셔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이미 약간 신뢰를 잃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그 종아리에다가 먼 짓을 하지는 않았고 이제 종아리 같은 부분은 보톡스로 얇아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열심히 리커버리링으로 종아리를 붓기를 관리를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고,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지만 보톡스로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또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보톡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톡스가 한 번에 몸에 그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다른 부분의 보톡스를 맞아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아리 보톡스 또는 바디 보톡스는 웬만하면 조금 비추. 그 다음에는 요즘 핫한 시술이죠. 바로 온다 리프팅인데요. 제가 3회를 받았고요. 한 달 간격으로 2번 받고 마지막에는 2달 간격인가 3달 간격으로 해가지고 딱 결혼식 한 2, 3주 전에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올리지오를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올리지오보다는 온다 리프팅이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온다 리프팅은 뭐 피부 탄력도 좋아지게 하고 뭐 효과가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안 아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다 같은 경우에는 초저주파인가 뭔가 오일을 막 발라요. 그리고 붓기 뺄 때 하는 끝에 차가워지는 그런 아이스 롤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얼굴을 막 이렇게 문질러 주시거든요. 얼굴 요 턱 라인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처음 받았을 땐 솔직히 효과 있나? 아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약간 뭔가 이렇게 라인이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같기도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두 번째에 갔을 때는 좀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시술이 아프다기보다는 원장님께서 얼굴에 이렇게 닿는 그 롤러가 쇠잖아요. 근데 그게 꾹꾹 누르니까 그냥 막 쇠봉으로 얼굴을 막 문지르는 그런 경락 문지르듯이 문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조금 아파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중간에 막 멈추고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무조건 피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살짝 스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고 나니까 여기가 약간 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들면서 까맣게 보이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약간 레몬색으로 칠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싹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막 엄청 갸름해진 것도 아니고 긴가 민가 하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피부가 겁나 좋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윤기가 바짝바짝바짝 돌면서 저희 플래너님께서 저한테 피부가 너무 좋으시다고,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시냐고. 근데 제가 그 온다 리프팅 말고는 피부에 뭘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 온다 리프팅의 또 장점이 다운타임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생활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더 효과가 안 느껴진다라는 그런 뭔가 제가 제 뇌가 마음을 속이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원장님께서 조금 세게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조은세님은 3회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1년은 그냥 쓱 지나가셔도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잘못했던 게 살을 좀 덜 뺐어야 됐나?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사진 보면은 제가 진짜 얼굴이 너무 말랐어요. 이곳 그리고 이 팔자주름은 좀 펴지긴 했는데 여기가 좀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은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턱선이 살짝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원래는 제가 여기가 불의 옥잠이었는데 원래 같으면 여기가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몸무게가 돌아왔어요. 예전에 뚱뚱이인 시절의 저로. 그런데 여기가 아직 괜찮다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리프팅 한 게 효과가 있긴 있구나. 그치만 이게 효과가 되게 미미해서요 여러분. 안면 윤곽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얼굴에 원래 살이 많아서 처짐이 좀 잘 보이신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온다는 좀 비추천드려요. 그리고 리프팅도 함부로 못하는 얼굴 말라 인간들 있잖아요. 리프팅 진짜 살짝 잘못했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볼륨을 채워줘야 되는데 지방 이식 있죠, 여러분. 제 동생이 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게 자가지방 이식이라고 해서 허벅지나 엉덩이 이쪽에 있는 지방을 빼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쑥쑥쑥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동생이 딱 하고 나왔을 땐 얼굴이 너무 빵떡 같아가지고 이거 완전 그 강남 미인도에 있는 그 얼굴처럼. 근데 장점이 뭐냐면 앞볼이나 이마처럼 좀 볼록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채워주면서 어둡게 고랑진 부분이 밝아지고요. 팔자주름 같은 부분도 깊었었는데 이 주변에 지방을 넣어주면서 팽팽하게 펴지더라고요. 얼굴 살이 너무 없으면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얼굴에 그늘이 많이 지니까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확실히 얼굴에 좀 살이 올라와 보이니까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굴에 이렇게 약간 바람을 넣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울퉁불퉁할 수 있는 얼굴 라인이 반듯하게 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동생이 한 걸 보고 이제 나도 할까? 가격도 별로 안 비싸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또 단점이 있대요. 아무래도 지방세포를 얼굴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살이 찌면 확 찌고 또 살이 빠지면 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생착을 해야 되는데 생착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되게 자연스럽고 성공적이기는 한데 점점 빠지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도 맨날 입만 열면 자기 지금 다시 지방 이식해야 된다, 내가 주베르구를 할 때가 아니었는데 막 이러면서 고민을 또 하더라고요. 자가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도 많지만 또 반대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추천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조금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수술도 시술도 아니에요. 경락입니다. 제가 경락을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3번은 같은 샵이었고 한 샵은 좀 별로여가지고 갔다가 이제 다시는 안 가는. 일단은 경락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효과를 많이 봐서 여유가 되신다면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자면 얼굴 라인이 되게 잘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얼굴에 비대칭이 좀 있어요. 근데 경락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비대칭도 점점점 정리가 되는 게 느껴지고, 내가 경락을 받았으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세도 좀 바르게 해보려고 하고 안 좋은 습관들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무직 되게 많으실 텐데 사무직 하시게 되면 등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경락은 보통 여기까지 다 풀어주시거든요. 한번 갔다 오면 진짜 여기 막 다 개운해. 그래서 처음에는 예뻐지고 싶어서 간 게 맞는데 지금은 치료의 목적? 뭉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또 결혼 앞두신 분들이나 뭐 중요한 행사 있으신 분들, 또 사진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경락을 받고 나면 붓기가 쫙 빠지면서 웨딩 촬영 앞두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예뻐지는 마사지입니다. 경락이라는 것도 사실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게 혈자리나 림프 같은 것들도 만져주는 곳이라서 좀 잘 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걸 전 추천을 드리는데, 어떻게 고르는지 살짝 꿀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경락샵은 이제 회사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나 원장님이 다이렉트로 관리를 해주시는 그냥 개인 샵이 있는데 저는 개인 샵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한 번씩 트라이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예 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2군데, 3군데 정도 트라이얼 해보시고 나랑 잘 맞는다 하는 원장님께 결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효과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불편하면 안 가게 되거든요. 돈이 아무리 걸려 있어도 고문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샵 같은 경우에는 효과도 되게 좋은데 아프지 않고 불편함이 없어서 저 진짜 갈 때마다 기절을 하거든요. 나는 내가 경락 체질인 줄 알았는데 제가 살짝 원장님을 배신하고 다른 데를 갔다가 고문 받는 느낌, 막 침샘 이런 데를 그대로 막 누르셔서 막 아리고 머리가 찡하게 아프고, 왜 우리가 급소 같은 데 누르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느낌을 자꾸 주셔서 너무너무 가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얼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내가 너무 아프다, 너무 불편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데는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받은 시술, 그리고 제 동생이 받은 거, 거기다가 제가 받는 마사지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세상은 넓고 참 예뻐지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받고 싶은 시술들을 막 줄을 세워놨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들께 이건 어땠는지 저건 어땠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제 영상 주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러면 안녕!